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구촌의 나그네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폴리 호텔에는 이렇게 쓰여있다입니다. 나폴리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나폴리 중앙역 그 뒤편에 정장 차림의 그 거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가 깡통을 두고서 매일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가는 길목마다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깡통 수가 3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오늘은 깡통이 3개가 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 답이 상상외입니다. 깡통이라 하지 마시오. 점퍼입니다.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점퍼를 했습니다. 그럼 점퍼가 왜 이렇게 3개가 되었냐고 물으니까 예,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체인점을 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폴리 거지는 왜 그렇게 나와서 구걸을 하는가? 실제 그 사람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폴리에 살고 있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 만나는 재미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깡통에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미소가 내일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웃음을 창조하는 날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방 건강에 대해서 조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루 종일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눈에 먼지가 이렇게 꼈을 때는 비누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수 이후에 무로 잘라서 그 액으로 눈을 씻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안구 건조증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안구 건조증에는 미꾸라지가 아주 좋고 율무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화병에는 미나리가 제일 좋고 민들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입니다.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폴리 호텔에 들어서면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째, 미국 사람에게 알립니다. 밤 10시까지 꼭 돌아와 주십시오 써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척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은 돌아오는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일 사람에게 알립니다. 아침 6시 전에는 기상하지 말아 주십시오 써놨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속옷을 다림질로. 왜 그러냐면은 독일 날씨가 정말 우중충하고 좀 그렇습니다. 습도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보면은 속 팬티를 다리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그 일을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투숙객이 알립니다. 말고기를 주문하지 마세요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프랑스 그 파리 시내를 둘러보면 말고기 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그 식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특별히 이 말고기는 그 칼슘 성분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 몸에 좋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탈리아 투숙객이 알림이 해놨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노래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즉 밤 10시 이후에는 노래를 부르지 말아달라는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해 봤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하루당
단 하루도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진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까지는 우기입니다. 그 우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쾌청한 날입니다. 그 날씨 영향이 상당히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영국 사람에게 알립니다. 밤늦게 햄릿을 읽지 마서 써놨습니다. 영국은 시문학의 메카입니다. 프랑스가 사람들이 시큼한 포도주라고 하면은 영국 사람들은 지성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밤늦게 독서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사람에게 알린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여자를 호텔로 데려오지 말아주시고 써놨습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알려진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식사 시간 되면은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 것이 모두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너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에게 알립니다 써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늦게는 고스톱을 치지 말아주시고 써놨습니다. 외국에서 알기로는 한국을 고스톱의 메카로 알고 있습니다. 아득한 좀 옛날에는 한국이 유럽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하나 독특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대충 윤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그 호텔에서 여럿이 같이 누워 자는데 한밤중에 중국인 친구가 깨웁니다. 그때 시간이 약 한 1시 반쯤 되었는데 옆방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좀 보자는 겁니다. 저는 너무 시끄러운 것도 모르고 잠을 깨는 것이죠. 그런데 이탈리아의 그 호텔들은 너무 낡아가지고 벽에 금이 상당히 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되어서. 그 틈새로 이제 모두 구경하고 있습니다. 틈새를 구경하는데 보니까 새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가 봤는데 사실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영감님은 앉아있고 젊은 여자 앉아있는데 상대의 젖꼭지를 남자가 영감님이 빠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모두 웃었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옆방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감님의 이빨에 여자의 젖꼭지가 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호텔 그 주인에게 제가 요청을 해서 문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 초원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3대 미항의 하나인 나폴리의 호텔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각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면은 모든 국가들이 잘 살게 됩니다. 수준이 비슷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시기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문화뿐입니다. 따라서 이 나폴리 호텔 그 투숙객에 알리는 게시판에 각 나라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서여 있는 글은 잘 음미해보면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폴리는 상당히 아름답지만은 이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나폴리 근처에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이 마피아의 본향입니다. 마피아가 세계를 주름잡은 깡패의 본향이 시칠리아입니다. 나폴리는 따로 까모라라고 하는 깡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폴리를 아름답다고만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밤이 되면은 상당히 무서운
동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문화를 보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할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지에 나아가서 나도 조국을 위해서 한 사람의 외교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모두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갖추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높여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